대표님, 지난주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죠.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는 시작을 고점으로 줄줄줄 내려오는 그림. 그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 그렇죠. 이후로 소부장들의 흐름을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흐름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그때 14만 원, 2, 3천 원 고가 찍고 급락하잖아요. 네. 그래서 서프라이즈인데. 그러면 그거 13만 원 이제 SK하이닉스 지지 하나 봐야 될 거고 그 지지하는 거 확인되기 전에 그 소부장주도 그동안 급등한 것들은 거의 뭐 고점에서 한 3, 40% 빠질 거고 못 올라간 것도 10에서 20% 투매 나오겠죠. 언제까지? 2월 5일까지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가 나오는 그날까지. 예. 네. 그게 또 하나의 변곡일 것 같아요. 그때 좋게 나와야 돼요. 오늘 뭐 실적 발표에서 여러 가지 기대하셨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아니 판결도 안 냈는데 그 지가 열겠냐. 그러니까 어떤 판결이 나올지 확인하고 하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어떻게 해요? 25일 SK하이닉스 뒤통수 맞았죠. 네. 그리고 오늘 실적에서 뭔가 기대 아무것도 없죠. 삼성전자요? 예. 그러면 2월 5일까지는 어떻게 해요? IT는 뭐 급락파동이겠죠. 근데 여기에 또 재수없게 나스닥이 이제부터 급락하는 거예요. 그럼 더 빠지는 거지 뭐. 그러면 판이 바뀌는 거예요. 뭐 저PBR주 중에 거기 또 저PBR주도 2천 몇 개 중에 1,000개가 저PBR입니다. 1일 만든 게. 네, 맞습니다. 지금 네. 상장된 주식 중에 절반이 저PBR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제거법을 해갖고 거버넌스와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하지만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모비스라든지 이제는 그리고 자사주 지분이 있는 것들. 네. 소각 가능한 것들 그리고 대기업 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선별화해서 매수라는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이 정상화 단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 그냥 테마주로 말도 안 되는 적자 기업도 시가상위 1등에서 뭐 3배 오르고 5배 오르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런 것들은 정상화 된다고 봅니다. 그럼 올해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대표님? 이게 이제 자사주 소각이 본격화되면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인덱스가 움직이겠죠. 지수가. 네. 그런데 선제 조건이 있어요. 6월 말 지나야 돼요. 6월 말이요? 예. 공매도가 재개돼야죠. 그게 시점이 공매도 재개 이유와 자사주 소각에 맞춰서 움직일 때 그때가 이제 뭔가 힘을 낼 거고 제가 이 시간 통해서 가끔가다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볼록 이렇게 튀어나온 거죠. 네. 저는 200개 중에 20개 종목은 반드시 30분 단위당 그 변화의 시간을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9시 거랑 갖다 얘기해서 한 2시간, 11시 거랑 비교해봐요, 사진을. 그럼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미세한 변화가 그날의 기상도를 결정해요. 요새 어떤 흐름을 하고 있냐면 이쪽 올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아, 현대차. 요쪽 죽여버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에코프로 BM. 이게 롱숏이 확연하게 나. 지수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죽이면 어떻게 돼요? 1, 2등 죽이니까 암만 낮게 올라도 지수는 올랐다 빠지고 올랐다 빠지겠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코스닥은 800 깬다고 예측한 게 1, 2등 죽여놓을 거니까. 이게 또 그리고 NLF는 거래소 갈 거니까. 근데 거래소 가는 것도 나는 거래소 가면 또 그 대참 매매나 공매도 더 심해질 거니까 좋을 거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롱숏을 보면 지금 시가상위 종목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저는 2월 5일 판결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게요? 예. 아니면 이게 다 분식회계라든지 이게 바이오 에피스 상장 그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저는 오히려 그때 호재로 작동했어요. 이제 그 부분이 리스크가 제거됐어요.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때려라 그러겠습니다. 우리 시장 그렇게 해야 돼요. 재료 노출. 거기서 더 가는 건 남드세요. 이게 60만 원에서 벌써 80만 원까지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요새 현대차보다 기아가 더 셉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기아가 현대차를 올라섰습니다. 예. 오늘을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정성 회장님은 제가 전에도 이 방송 통해서 왜 차를 뺐고 기아. 그래서 K 한 3, 40 시리즈까지 나올 때는 하늘을 알 거다.
그리고 현대차는 아마 조금 분사 가능성도 생각해봐라. 뭐 이런 뚱딴지 같은 얘기도 하는 게 정유선 회장님의 의지나 거버넌스, 모빌리티 개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기아가 10만 원 왔습니다. 드디어 10만 원을 넘었어요. 수익률은 크지 않을 거예요. 대신 요거의 아이디어로 이제 지금 미국도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좀 단일 후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 미국 밸류체인 관련된 걸 또 집중하는 게 어떻겠나. 요새 가만히 보면 다시 HD 현대건설 기계, 그다음에 일렉트로닉 뭐 이런 것들이 막 움직이고 두산 밥캣 이런 것들이 1차 올라요. 네.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이제 바닥 찍고 오르고 테슬라가 오를 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동차 그 아리조나 조지아 중에 그 밸류체인이 있는 그 기업들 중에 제가 제일 강하게 얘기한 게 SL 이런 것들 투자하고 이제는 현대오토에보다 해도 될 것 같아요. 거기도 자동차 부품 모빌리티 그러니까 제가 19만 원, 20만 원대는 하지 마라 그랬지만 이제 14만 원, 15만 원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매력이 있어요. 또다시 뭐 한 6개월 지나면 또 19만 원, 20만 원 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코스닥은 저는 코스닥 지수는 한 750에서 770에서는 바닥이 들어올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보다는 더 아래쪽으로 보고 계시는 거네요, 대표님. 그렇죠. 아니 이 밑에 것들이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적자, 뭐 루닛이나 분호, 뭐 이런 것들. 제가 이쪽 관련된 종목들은 뭐 제가 4년, 5년 연속 적자인 기업들은 진짜 실적 확인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수의 예측은 이제 에코프로 BM 아닙니까? 저는 이제 좀 트레이딩 하라고 그럽니다. 48만 원에서 이번에 54만 원 갔을 때 한 10% 이상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74, 20일 잣대로 팔았다 샀다 하면서 한 6개월 동안 로직을 하나 만들어 갖고 트레이딩 단타. 그래서 이게 4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에 중시가 50만 원 갖고 어디서 바닥을 만드나. 그거를 2, 4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검증하면 코스닥 지수가 딱 나올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 중에는 여전히 정책 관련주하고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 가능한 거버넌스 연결고리에 그동안 음지였던 종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판을 바꾸는데 이게 다 우량주입니다. 아주 시가상위 종목들 우량주들이에요. 그런 것들의 그 반란이 시작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이번 정부의 정책의 방향성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증시에 우리 증시에 우리 증시에 그리고 드디어 이승재 대표님께서 그리는 큰 그림에도 주가 상승 쪽으로 함께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제 저는 3월 달까지 그러니까 연기금이 지금 계속 뭐 포트 줄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는구나. 이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연기금의 추세 매매 종목들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오늘 1시간 동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이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흐름이 좋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기아를 먼저 흐름을 분석해 주셨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월 5일을 기점으로 이제 차익 실현 시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왜 미리 좀 파세요. 만약에 거기서 부정적인 상태로 해서 분식회계가 맞다라고 결론 나봐요. 네. 그럼 그동안 먹었던 거 반은 바로 토해냅니다. 그럼 84만 원, 그러니까 65만 원, 90만 원 쳐요. 그럼 70만 원 초기까지 그냥 바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좀 차익 실현을 하실 예. 분은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대들을 잡고 팔고 네. 이제 결과가 좋게 나올 때 마지막을 때리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오히려 그 미리 판 거는 오히려 바닥에 있는 거버넌스 종목들로 이동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게 요새는 미리미리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현대기아는 사실 지난해 사상 최고 실적을 냈었는데 기아의 지금 자리에서 추가 상승이 크지는 않으니까 뭐 밸류체인으로 나뉠 수 있는 종목들, 그게 더 대표 나을 것 종목들, 같아요. 예, 뭐 기아가 SL이라든지 현대 오토에버 같은 종목들을 예. 보자라는 말씀이시고요. 기아에 10만 원 사갖고 예를 들어서 6개월에 수익률이 10에서 20%예요. 네. 오토에버는 50에서 100 가능하거든요. 또 자동차 부품 따는 그런 그 상대 비교를 고려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코스닥 1, 2위 종목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지금 자리에서는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이제는 하세요. 네, 이제는 하라. 예,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네. 금액을 크게 하고 7% 10% 뛰기. 은행 이자 얼마 줘요? 그런데 1억 집어넣어서 뭐 7% 10%면 바로 팔고 고점에서 7에서 10% 팔면 다시 또 들어가고 근데 살 때도 3번에 나눠서 하고 팔 때도 3번에 나눠서 파는 이게 7%까지 갈지 14%까지 갈지 21%까지 갈지 그거는 순간적인 변동성에 따라 다르거든요. 저는 그거를 테슬라의 탄력성 갖고 볼래요. 네. 테슬라의 탄력성, 그다음에 기아의 에너지 이런 것들 갖고 보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삼성전자 1 갈 때 다른 그 소부장 종목들이 3배, 5배 가듯이 기아가 1 올라가고 1 빠질 때 예를 들어서 5% 올랐어요. 그럼 이쪽에서는 뭐 3배, 5배, 15에서 5배 정도면은 30에서 50도 있다는 얘기는 말입니다. 네. 그런 거를 찾아내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2월 5일까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연간 종목들도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죠. 이게 SK하이닉스가 뒤통수를 때리고 파생시장 연결해서 지금 숏을 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네. 지금 여러분들 그 파생시장에서는 지금 하방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예. 공격하고 있다고. 미국 시장 올랐는데도 하방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1월 18일 날 이제 바닥 들어왔습니다 해서 가바닥입니다 해갖고 대반등이 얼마 되나 보자 했는데 38포인트 뺀 거에 대한 15포인트 342.5 올려놨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날 당일날 나스닥이 170포인트 오른 날이에요. 그런데 시가 고가 만들면서 5포인트를 하루 만에 죽여버렸어요. 이때 위클리 옵션 매매하신 분은 문 닫기 전에 상방이 1000% 10배가 난 행사가가 있어요. 결제 받으니까 휴지됐어요. 빵이 됐어요. 빵. 이렇게 변동을 줍니다. 이게 지금 변동성장 그거를 만든 게 금융투자하고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저는 중요한 맥점을 얘기할게요. 네. 326에서 342로에서 이거를 4등분 해보면 중심값이 335입니다. 이 335 지지력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2470, 80입니다. 만약에 이 330 오늘 장중에는 이걸 지지하고 나스닥이 빠졌는데 지지하고 337.5만 가면 오늘 337.5를 한 4-5번 찍었어요. 계속 죽입니다. 이게 여기가 상단됐어요. 그러면 335가 2470이죠. 만약에 330이나 325까지 뺀다면 이제 나스닥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나스닥이 150에서 250 빵 빠진 거예요.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그럼 삼성전자 지금 미리 뺐는데 갭으로 여기 1,000원, SK하이닉스 2,000원 빼면 지수 선물이 5 내지 7이 갭으로 빠져요. 빼고 올리겠죠. 그러나 330과 322가 열려 있단 말이에요. 요게 종합주가지수가 2,440 정도? 이 325 하면 2,400 근처. 네. 또다시 그럼 쌍바닥 검증해야 돼요. 이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를 뭐 갖고 확인해나? 나스닥 종가 딱 내일 아침에 보고 그 다음에 그날 9시에 시가가 어떻게 붙나. 그리고 이 15분 먼저 한 거 이게 제일 쥐약이에요. 15분을 먼저 열어놔요. 그러니까 15분 동안 미리 작업 조정을 해요. 파생 쪽에서. 그래서 이게 우리 시장은 꼬리 변동성. 내가 삼성전자는 장기판이 말이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15분 미리 한 거. 그리고 월요일 옵션 만들어 갖고 월요일과 목요일 그 전후에 갖고 이 변동성 게임을 계속하니까 이거 이해 못하시면 이게 왜 떨어지지? 오늘 왜 올랐다 빠졌죠? 위클리 옵션이나 파생 시작하면 그림이 딱 나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저는 11월 5일 날이 공매도 금지하고 이날이 그 종합주까지 2,500 딱 찍었고 그때 삼성전자가 71,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때 위클리 옵션, 그러니까 옵션 사상 저는 이제 평생 없을 거라고 봐요. 2만 % 이상이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네. 그럼 이제 평생 없어요, 이거는. 이날 공매도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고요. 이게 이제 6월 말에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이게 이제 정상화시키는 작업이 이제 제가 거버넌스 게임에 아까 자사주 소각된
이제 우량주가 되겠구나라는 그게 이제 6월인데 아직도 좀 몇 개월 남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2월 달이니까. 이제 한 달 지났으니까요. 5개월 남았네요.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여러분들 이걸 잘 보세요. 외국인이 네. 현물에서는 3조 3천억을 샀습니다. 3조. 여기에는 그 블록딜도 감안하셔야 돼요. 거의 2조 가까이 이제 자사주 이렇게 해서 외국인이 갖고 간 블록딜. 그럼 그거 빼면 조금 줄어들겠죠. 기간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1월 1일. 아, 1월 한 달 동안. 금년 연초부터 네네. 연초부터 종합주가지수 2670 찍고 지금 2420에서 2000또 520까지 갔다가 지금 또 2500 깨고 막 요 과정에서 3조를 샀어요. 근데 선물이 그 5조 3천억을 때렸어요. 그리고 금융투자 2조를 때립니다. 연기금 7천억 때리고 기관 다 합쳐서 6조 2천억을 때립니다. 더 심각한 거는 ETF로 3조 2천억을 때려요. 이게 포트 비극이거든요. 왜 떨어지죠? 이게 빨간 색깔로 들어와야 됩니다. 언제 들어올까 볼게요. 이게 이제 일주일 단위로 제가 끊어서 보거든요. 네. 빨간색 들어오는 데가 이제 아 됐구나. 그게 진바닥이구나. 이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조금 좀 길게 그 공매도 금지시켰을 때부터 지금까지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그러면 이 그림이 나옵니다. 전체는 9조예요. 선물은 아까 5조인데 이 전체 11월 5일 6일부터 현재까지 2조 9천억을 샀어요. 그 다음에 아까 금융투자는 3조 샀는데 이때는 오히려 매도입니다. 전체로 보면. 그리고 금융투자 5조 샀고 ETF는 계속 때리는 건 추세가 똑같고 여기서 얻는 아이디어는 시가상위 종목들은 6월 달까지 롱숏만 합니다. 롱숏이 추세로 바뀌는 타이밍은 공매도가 재개될 때 할 거고 그러니까 시가상위 20개 종목들은 52주 최저가만 사시는 게 나아요. 네. 그리고 52주 최고가나 상단에 온 거는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또 이거 빌려다가 또 때리겠구나. 이유 없어요. 빌려다가 때리는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닥에서 오를 때 요새 현대차가 오를 때 현대차 기아와 연결된 중소형단의 밸류체인을 사는 게 낫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릴 때 되면 소부장 밸류체인을 사는 게 낫고 이렇게 그 전략을 조절해 보시면 뭔가 좀 타이밍을 잡는데 효과적이실 거예요. 그거를 6월 말까지는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 공매도 금지 역풍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쪽은 지금 뭐 홍콩에서 빠져나온 자금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 오지도 않고 그냥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미국 가버리니까 이게 다시 우리나라 쪽, 인도 쪽, 일본 쪽이 우리나라 쪽으로 매력 있게 이제 이 자사주 소각하면서 이 그 주주환원의 거버넌스 게임은 외국 들어옵니다. 블랙록이 이제 다른 이름 하나 붙일 거예요. 옛날에는 ESG 포장해갖고 뭐니 게임 했거든요. 네. 요새 ESG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ESG 한 것들은 다 박살나 있고, 그다음에 일본 쪽에 집중돼 있고, 앞으로 자사주 소각 전략이 나오면 이거 롱 전략 들어옵니다. 헤지펀드가. 그게 이제 공매도가 금지됐을 때 탄력받을 것 같고, 네네.